저축은행 중앙의 통화콜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뒤 현재까지 8개월간의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통화콜센터에서 해고된 새 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영입니다. 네, 2019년 9월에 개소한 저축은행 중앙의 통화콜센터에 개소하자마자 입사를 해서 2002년 12월 말일부로 그 용역업체 변경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상담 노동자입니다. 저축은행 중앙의 통화콜센터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정금숙입니다. 상담 노동자 이하나입니다. 이날 만난 3명의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새 용역업체인 효성 ITX는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 과정을 성의 없는 질문들로 5분 만에 끝냈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효성 ITX랑 같이 근무를 할 사람을 따로 뽑겠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계약 종료가 되기 전 12월 27일에 5분 정도 간단하게 면담을 통해서 사람을 솎아낸 후에 8시간 만에 합격과 불합격 통보로 사람을 고용을 승계를 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걸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4명이 발생했고요. 그 4명이 왜 그 효성 ITX랑 함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31일까지도 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 종료로 인해서 회사가 이사를 갔거든요. 경기 빌딩으로 이제 1월 1일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 출퇴근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던 업무는 어떤 것이었는지 평범하게 노멀하게 물어보고 출근할 수 있는지까지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면접관이 그 자기 핸드폰 업무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진짜 그냥 이야기하면서 진행했는데 전혀 부당 해고를 당하라고는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3일 만에 이메일로 그냥 부당해고 당했어요. 정금숙 조합원은 콜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때부터 콜센터의 업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금숙 노동자의 이런 공로는 면접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사가 개소 이래로 5개월 후인 2020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통화콜센터가 개소되고 5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발성 고객이 인입이 됐을 때 상담사들이 응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신입 상담사가 들어왔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인바운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3일 후에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서 일을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그 이직률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매뉴얼도 만들고 체계도 갖추고 이런 과정을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말로 해서는 되질 않으니까 스프링 제본을 만든다든지 차곡차곡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일화를 한 거죠. 그렇게 갖추어냈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고 싶어서 효성 ITX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간 거죠. 제가 그동안 저축은행 중앙에서 쌓았던 커리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이 2가지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하나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겠는지 2가지만 물어보고 끝났어요. 저축은행 중앙의 통화콜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일해온 이하나, 김은영 조합원은 개소할 때 콜센터가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뉴얼도 고난도 없는 채로 고객의 분풀이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방치됐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주를 줬어요. 어플. 그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던져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로 거의 1-2달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나. 그래서 뭐 1시간에 하나씩 오류가 발생이 되고 갑자기 어플이 구동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 저축은행 중앙에도 이제 처음 어플이 게시되고 처음 콜센터가 시작이 되면 이러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줘야 함에도 전혀 전무하였고, 저희가 그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 코드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이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오류가 계속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전화하면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그냥 스크립트 말의 전부였어요. 뭔가 대처 방안 알려주고 싶어도 본사에서부터 나오는 알려주는 게 없고 자기들도 모르고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했었죠. 심지어는 고객님들이 어플 이렇게 만들 거면은 그냥 어플 내려라 이런 말까지 많이 들었어요. 그 은행 어플인 건가요? 저희에서 인터넷 뱅킹. 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인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OK저축은행이나 뭐 SBI저축은행 같이 큰 저축은행은 전국으로 이제 뭐 지점들이 있지만 영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전에만 있거나 아니면 뭐 부산에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저축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나오면 고객들이 가서 직접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이 그 어플이에요. 근데 지금 저축은행사들이 79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79개 저축은행사들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돈을 이체하고 입금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을 이 어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 어플 게시하고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로 게시하자마자 오류가 계속 나니까 안 되니까 전화해서 저희한테 욕을 하는 거죠. 어플 자체가 구동이 안 되고 막 계속 시스템 다운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지옥 같았어요. 그때도 아마 그 해당 콜센터 상담사들 거의 대부분 다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엄청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솔루션이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는 사실상 욕바지로 뭔가 콜센터를 몰아넣었던. 저희들 뭐 교육자료 만들고 응대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저희들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는 고객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이 많아지지 않았던 거고 사실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다짜고짜 그러거나 그런 분들은 소수였죠.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불합리한 갑질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일하면서 가장 부당하다 느낀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는 제 능력이나 아니면 안내할 수 있는 스킬 외적으로 이제 불만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인입이 돼서 이제 하시는 여성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앉아서 전화를 받는 상담원은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딸리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은 꼭 제대로 된 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하나씩 받아 적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 무례한 인입이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고객님 지금부터 제대로 듣고 안내를 드릴 텐데 상담원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어를 했지만 지능이 딸리는 네가 나한테 감히 명예훼손이라고 그런 거에 이제 더 이제 2차적으로 노화하면서 그게 이제 컴플레인이 된 적은 있어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그런 고객들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과가 나간 적이 있죠.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길 바랬지만 그런 고객들은 상급자 전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사과가 나간 적이 있죠.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급자는 그 관리자는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강성 민원인들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물어뜯고 싶은 그 상담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아무리 스킬이 좋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진 않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민원을 걸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방어를 하는 방법도 직접 만나서 상품권을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달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강성 민원을 거는 고객들은 우리 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렇게 자기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런 식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듣고 참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성노동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적용이 되지가 않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게 지금 현직에 있는 관리자들의 태도이고 저희도 똑같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겪고 결국은 걔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 라고 요구를 해요.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보호해주지 않죠. 그 욕을 먹고 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줘야 분이 풀려야 전화를 끊어주는 거예요. 끊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욕을 듣고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전에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매니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심할서를 쓰게 했어요. 심할서 3장이 되면 난 너한테 나가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작정하고 민원을 거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파리 목숨이었던 거죠. 그렇게 일하고 뭐 명절 휴일 수당 안 주고 뭐 점심시간인데 전화 계속 안 끊으면 뭐 밥 못 먹으러 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콜센터 상담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바쁘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걸 따지거나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없을 뿐이죠. 다 그렇게 부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딱 이 고객이 강성 고객이다 딱 하고 관리자한테 딱 넘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끊으면 또 다른 분한테 인입이 돼요. 그리고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요. 이제 그게 3-4번 반복됐을 때 관리자한테 이제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상담원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재선에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감당 안 되시는 고객이 인입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한편 노동자들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과 동료 노동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보람찼던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는 결국은 고객이 무언가를 해결을 원해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원청,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앙회 직원에게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이슈 같은 경우를 전달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하면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가 제일 인상이 깊고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안내를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직접 어플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될 때부터 안정화될 때까지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이면은 그 원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갈 수 있는 그만큼의 기량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만족하고 전화를 끊을 때 그리고 그 신입 상담사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는데 이제 같이 교육을 해줘 가면서 밥값을 할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죠.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이제 상담도 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고 할 때 그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꼈고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79개의 저축은행사들은 업무가 6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밤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고 해지가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잖아요. 저축은행 중앙회가. 그게 악용이 된 거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예금이 해지돼서 내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그게 입금이 되어서 그 돈이 이제 막 다른 계좌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일 때 고객들이 신고했을 때 그걸 보고 1억짜리 예금이 해지가 됐는데 고객은 해지가 된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기의 예금이 해지가 돼서 그 계좌에 있는데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지 않게 지급정지를 딱 해버리면 유출이 되지 않거든요. 또 자금이. 그랬을 때 제일 보람 있죠. 뭐 크게 콜을 받으면서 뭐 크게 자부심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저축은행 특성상 예금 가입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플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이 전화 인입이 되었을 때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잘 그걸 이행하시면 감사하다라는 말 해주시면은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조금 뭐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교성 ITX에 의해 우리와 같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비단 우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우리를 쓰다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는 자본과 권력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약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휴게실이 없으면 심야 직원들은 휴게 시간이 2시간이면 그 시간에 잠깐 쪽잠을 잔단 말이에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바닥에 이제 누워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저희가 잤는데 눕지 말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자래요. 이제 사무실 불이 굉장히 밝으니까 불을 껐더니 불 끄지 말아라. 원청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저축은행 중앙회가 너희 일하는 데서 불 끄지 말고 눕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럼 누울 수 있고 불 끌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죠.